이제부터는요,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진정 꿈을 찾는 방법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화면을 또 한번 준비했거든요.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선생님만 수업하시는데 우리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소통하면서 즐겁게 가끔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데 선생님께서 강요하시지 않고 저희의 생각을 물어보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집중력이 생기고 더 활동적이게 되는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도 많이 졸고 그런데 요즘에는 발표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안 친했던 애들과도 더 친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나 검사 쪽의 일도 하고 싶었고 진로 쪽과 관련돼서 이 활동 때문에 지원하게 됐어요. 진짜 검사인 것처럼 몰입해서 해서 되게 뿌듯하고요. 제가 만약에 검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완전 열심히 되게 유지를 내리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내 꿈은 프로그래머였는데 근데 이걸 오늘 수업을 듣고 나니까 뭔가 3D 프린팅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들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흥미도 생겼고 집중력도 많이 길러졌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게 되고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다양한 모습으로 질문 등을 통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현장에서 아이들의 생기발랄함이 느껴지는 그런 영상을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자유학기제를 실제 운영해 보신 선생님의 또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전해주고 싶으신 말씀도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많이 변화된 것이 좀 선생님으로서 좀 느껴지시는지요? 어떻습니까? 네, 느껴지죠. 그래요. 네, 자유학기제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좀 말씀드려 볼까요? 예. 네,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첫 번째로 정말 학생들이 행복해하더라고요. 너무나 즐거워하고 2학기 내내 우리 학생들이 진짜 즐거워하는 것이 눈에 보였었어요. 그 12월 말에는 이제 자유학기제 만족도 조사를 했거든요. 거의 그 대학 학점으로 표현하면 다 A 또는 A+ 정도로 나왔었어요.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다 우리 학생들한테는 재밌었나 봐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이렇게 좋아하니까 2, 3학년 친구들은 셈이 나서 굉장히 많이 질투를 했고요. 막 1학년 애들 그 즐거운 활동할 때마다 교장실에 가서 우리는 왜 자유학기제를 안 하는 거냐, 자꾸만 민원 넣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으니까. 아니요, 작년에 그렇죠.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게 늦어지니까 그렇죠. 그 친구들은 이제 경험을 못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행복했어요. 그런데 사실 교사들은 그렇게 좋아하지만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이제 연구학교도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냥 정말 미리 한번 경험을 해보자고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강력하게 좀 끌고 가셨는데, 아이고 내년에 어차피 다 할 건데 뭐들어 미리 힘들게 하나,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래도 어쨌든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작년 2학기를 돌아보면 어떻게 작년 2학기를 보냈는지 사실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이 2학기를 보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 일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일단 평가도 다 서술형으로 해줘야 되니까 일일이 관찰하고 써야 되는 것도 힘들고, 진로 탐색처 또 일일이 인솔하는 것도 힘들고, 아까 여기 그 나온 것처럼 수업도 바꿔야 되고. 사실 일제식 수업이 가장 쉽거든요. 저희가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것이. 근데 이런 수업을 준비하려다 보니까 몇 배로 더 이제 수업 준비하고, 또 오후에 자유학기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 프로그램 따로 준비하고, 너무나 바빴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더 높았어요. 너무 의외였거든요, 이건. 근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힘은 들었는데 보람을 느낀 것 같아요. 예, 저희 작년에 가르치셨던 1학년을 가르치셨던 선생님들의 60%가
그래서 1학년 다시 가르치고 싶다. 나 또 이런 거 하고 싶다 해서 지금 자원에서 1학년을 또 하고 계시거든요. 그 정도로 선생님들도 굉장히 유익하고 보람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참 제 아들이 자유학기제를 경험을 못했거든요. 네, 사실 그게 선생님 너무 아드님은 못 해보셨겠죠. 네, 예, 너무 예. 안타까웠었어요. 예. 정말로.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제 행복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요. 예. 꿈에 대해서, 어. 진로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진로 탐색 활동도 아까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진로 탐색 활동이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무조건 나가서 어디 견학하고 막 이것만을 진로 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굉장히 다양해요, 방법들이. 지역 인근 대학교와 함께 협력해서 학과 체험을 하기도 하고요. 또 좋은 다양한 유형의 어떤 진로 캠프를 운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유명하신 훌륭하신 강사님들을 학교로 초빙해서 이런 거 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분들을 초청해서 정말 직업 체험을 하기도 하고, 뭐 사실 굉장히 방법은 다양한데 이런 걸 통해서 진로를 고민하게 되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얘기를 쭉 듣다 보면 너무 콘서트 긴가요? 시간이 끝날 것 같아서 네, 거기까지만 얘기를 들어도 충분히 그래요.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 이야기가 잘 전달이 네. 됐을 것 같고요. 우리 저 김병갑 교감 선생님께 그러면 제가 거꾸로 또 한번 여쭤볼게요. 자유학기 활동이 구체적으로 네.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여러 가지 뭐 이미 시범 사업을 통해서도 진행을 해보셨으니까 그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하실 것 같거든요. 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좀 예. 깔끔하게 설명 좀 저도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네. 일부에서 제가 좀 첫 패널이라 다 말씀을 못 드렸어요. 예. 아까 그 7차 교육 과정에서 수행 평가를 전면 시행했다고 했는데 예. 그 당시에 그 성공 조건에 쌍기역 들어가는 거 7가지가 유행했습니다. 꼴, 깡, 끈, 끼, 꾀, 꿈 하나가 안 떠오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왜 자유학기제의 행복 조건에 꿈과 끼만 뽑아냈을까 하는 거예요. 이 꿈이라고 하는 건 사실 진로거든요. 본인이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끼라는 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재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정리를 했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학교 교육에서 뭐 얼굴 꼴을 바꿔줄 수도 없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끈을 연결할 수도 없다 이 말씀이죠. 근데 왜 꿈끼가 자유학기제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바로 그 4가지 아까 문제 나왔던 요소들 그것이 정리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중요한 것은 오전에는 교과 활동을 하죠. 예를 들어 과학이면 4시간 과학 중에 3시간만 소위 말하면 교사 중심의 수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는 거고 1시간을 뽑아서 오후 시간에 일종의 특별한 액티비티를 한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 시간에 아이들이 과학 시간에 하지 못했던 주제 선택 활동 시간에 영화 속에 나와 있는 뭐 중력의 원리 탐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나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으면 그런 진로 탐색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쪽 동아리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아이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이고 또 교사는 선생님들은 일종의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진도에 대한 부담 그건 아이뿐이 아니라 교사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담이 많이 완화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도를 설령 못 뛴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당겨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교육과정 재구성이 가능해지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도 즐겁지만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즐겁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자유학기제가 잘만 운영하면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는데 대다수의 어머님들이나 또는 선생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 자유학기제 좋은 이 자유학기제가 언제까지 계속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단기성으로 끝나는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바로 어쨌든 그 부분인데, 선생님. 만족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때도 클럽 활동, 클럽 액티비티 뭐 CA 활동 해갖고 체험 활동들은 사실 있어 왔습니다. 그때하고 지금 자유학기제 활동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솔직히 궁금할 것 같거든요. 예전에 활동이라는 건 사실은 HR이라고 부르는 홈룸, 월요일 1교시 학급 활동, 이외에 금요일 6교시 하는 CA 클럽 액티비티 외에는 별로 있질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4가지 요소를 다 후반기로 뽑아냈기 때문에 가능한데 바로 우리 학교에서 이런 걸 했습니다. 99개 테마의
소상공인 직업 체험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학교와 부모님들 중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치과병원 또는 뭐 애완견 동물병원 뭐 이런 등등이 있어요. 예. 하다못해 뭐 족발집을 하는 분도 계시고 아이들이 4명, 3명씩 팀을 이루어서 실제로 이 2차례에 걸쳐서 직업 체험을 했습니다. 예. 과거에는 직업 전문가들이 와서 멋있는 직업만 소개해 주지만 아이들이 내 친구 어머니가 운영하는 족발집에 가서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창업을 했고 어떻게 장부를 정리해 나가고 이런 것들을 공부함으로써 오히려 직업진로 이외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성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가능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의 교과 수업과 오후의 자유학기 활동이 어떻게 보면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이 쫙 돼서 학생들이 정체성을 갖는데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의 자유학기 활동 모습 화면을 또 준비를 해봤거든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융합 수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과학 시간에 지식 전달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과학을 점점 싫어하게 되고 어려워하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융합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과학적인 원리와 그다음에 수학적인 지식, 그다음에 음악적인 적용을 한데 묶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피타고라스 음계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아이들은 수학 시간에 유한소수와 순환소수에 대해서 배우고 그 소수가 음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과학 시간에는 진동수에 따라서 높은 음과 낮은 음이 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음악 시간에는 악기를 이용해서 연주해보는 수업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 수업으로 저희 학생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이 피타고라스 음계가 음악을 전공하는 아이들만의 세계가 아니라 자신들도 직접 경험할 수 있고 간단하게 악기를 만들어 봄으로써 이것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음악과 수학과 과학의 원리라는 것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과목 수업에 비해서 좀 더 이해가 빠른 것 같아요. 좀 더 쉽고. 왜냐면은 수학 과목에서 그냥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면 그냥 개념은 그런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융합 수업을 하다 보면은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를 들어주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개념이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와서 보니까 말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조련사라든지 이런 수의사를 보니까 다양한 직업이 있는 것도 알 수 있었고 이쪽 분야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현장의 모습을 영상으로 좀 담아봤습니다. 지루하시죠? 괜찮으세요? 예, 여러분들 지루하실까봐 제가 스피디하게 좀 진행을 하려고 했더니 말씀 끊지 말라고 혼났습니다. 자, 제가 다음부터 문체부 행사를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저는 오늘 스피디하게 여러분들의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을 제 입장에서 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날카롭게 질문할 거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고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자, 제가 그렇게 해서 차관님께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자유학기제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 여러 학교들 방문을 하시면서 알아보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실제 현장을 직접 다니시면서 학교의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제대로 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어떠셨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이미 앞에 교감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 수업이 굉장히 시끄러워졌고요. 학생들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오후에 하는 활동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생님들은 조금은 더 힘이 들어 가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자유학기제는 땡땡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땡땡에 들어가는 땡땡이다. 말이 네, 예. 신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유학기제는 네, 신혼이다. 자유학기제는 그래서 왜 신혼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 학생들은 신나고 선생님들은 혼나고 아하. 그래서 신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주셔서 예. 그러면 이게 땡땡 2개로 끝나면 안 되고 예. 4개로 가야 된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신혼 행복이다 이렇게. 신혼 행복. 예. 왜냐하면 아까 선생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여러 가지 더 많이 신경 써야 되지만 실제로 처음 선생님이 됐던 그 보람을 느끼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래요. 학생들도 행복하고 선생님들도 행복하고 예.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학부모님도 행복해질 수 있는 아까 조벽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그러한 부분을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저희가 또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만족도도 올라갔지만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뭐냐 하면 학생들의 인성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하냐 하면 학교 폭력도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자살한 학생 수에도 이걸 계속 통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급별로도 있고 연도별로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중학교 단계에서 최근에 학교 폭력이 줄고 자살 학생 수가 주는 게 아주 눈에 뚜렷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석은 실제로 이렇게 수업을 참여형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고 오후에 활동을 통해서 또 세상과 접하고 또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인성도 좋아지고 아주 활동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변화들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실제 현장에 이렇게 차관님께서 둘러보시면서 장점, 단점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하시면서 제도적인 보완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직접 경험을 해봤을 때 이렇게 차관님이나 정부에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김정희 어머님의 자녀분은 그런 제도적인 장점을 많이 좀 받으셨다고 생각이 되는지 어머님 어떠셨어요? 네. 아까 제가 할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패스를 해서 제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변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그 아이도 변했지만 엄마도 변했습니다. 엄마도 변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엄마가 변했기 때문에 아이가 변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학부모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저는 조금 그 극성스러운 엄마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시험 기간이 되면은 욕하지 마세요. 시험 기간이 되면은 2년 전, 3년 전 기출문제 다 뽑아서 프린트해서 풀게 시켜요. 그리고 유형별로 다 풀게 시키고 그날 학습량을 정해주고 푸는 걸 다 보고 다 확인을 해요. 그리고 아이한테는
무조건 성적만 올려라. 무조건 성적을 올리면 네가 진로에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무조건 성적만 올려라. 항상 강조를 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무슨 공부가 재미가 있겠어요. 요즘에는 대학도 수시로 70% 이상 가는 이 마당에 근데 아까도 그 중학교에 가면서 이제 학교 생활에 대해서 집에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면서 보면 아이가 그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보이면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며칠 전부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나, 왕따 당했나, 무슨 일 있나 막 무슨 일이야 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눈치를 보더니 우리 아이가 늘 집에서 눈치 보는 아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눈치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엄마 나 저기 제가 만약에 미술 한다고 하면 엄마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당황은 했지만 당황하는 척 안 하면서 무슨 미술은 미술은 취미로 하는 거지 이렇게 말을 했죠. 내 아이는 내가 최고 잘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엄마의 소망이자 희망이지만 우리 아이는 행정고시 봤으면 더더욱 감사하고 고맙겠고 영어를 조금 잘하니까 영어 쪽으로 진로라든지 진학을 그쪽으로 갔으면 하고 제가 항상 세뇌를 시켰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하니까 아이는 그게 그 말로만 대답을 한 거였지 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젠 진로 중학교에 가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속내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술 쪽하고는 저희 엄마 아빠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학교에서 이제 꿈 동아리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뭐 디자인, 만화 그리기, 만들기 뭐 다 예술 쪽인 거예요. 답답하죠. 그리고 또 너무 격하게 답답하죠. 공감하고 계십니다. 우리 저는 어머님께서. 행정고시 봤으면 하는데 그쪽으로 가니까 너무 답답하죠. 근데 또 가만히 생각 저같이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집착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또 아이가 정말 가지고 있는 끼를 막아버리고 도전 못하게 하면 훗날 얘가 크면 저를 또 원망할 거 아니에요. 저도 전공한 거하고 전혀 관계없 저는 놔버리고 안 하고 있거든요. 평생을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기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안 내려놔졌지만은 내려놓고 나니까 내려놓기까지가 힘들지 내려놓고 나니까 저도 편하고 아이도 편하고 너무 편한 거예요. 내려놓기까지 힘들었던 거죠. 지금은 못마땅하지만 내려놨으니까 어쩌겠어요. 그냥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니까 아이가 본인이 왜 목표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정말 알으니까 시키지 않아도 더 잘해요.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알아서 잘하게 해도 정말 잘해요. 거짓말 같은 사실인데요. 이번 자유학기제 끝나고 그 중간고사 볼 때도 스스로 알아서 척척 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눈치만 살짝 보고 혹시나 딴짓 할까 싶어가지고 살짝 열어보니까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좀 아이들이 정말 그 진로가 아이가 원하는 진로인지 좀 한번 확인해보는 이런 자리로 통해서 엄마가 기대하는 진로와 아이가 희망하는 꿈이 정말 아이가 좋아하는 건지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네. 사이다 같은 김정희 어머니께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속 시원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어머님들이 이런 말씀이 좀 실제로 자녀를 키우시면서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격하게 공감을 해주신 것 같은데. 자, 이제 또 우리 조벽 교수님께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제 교수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이렇게도 또 유명하신 분인데요. 그만큼 평소에 교수법이라든지 또 선생님의 변화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학생들이 보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맨 처음에 자유학기제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제가 예측한 게 하나 있어요. 예. 아이들은 좋아하고 학부모는 걱정하고 선생님들께서는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하던 것을 그냥 제대로 하는 것이 그냥 가장 편하잖아요. 아까 그렇죠. 우리 이은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근데 생판 듣도 못한 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예측이 틀렸어요. 자유학기제를 환영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간단해요. 아이들한테 정말 도움되는 교사가 되고 싶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싶었었는데 한국의 교육제도가 너무 경직되어 있으니까 그걸 못하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답답하고 참 우울하고 절망적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제도를 통해서 뭔가 신나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신 거예요. 거기서 상당히 큰 희망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선생님께서 희망을 느끼신다면은 그 희망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에요. 이제 국영수 사고 같은 이런 지식은 이제 꼭 선생님을 통해서 얻을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마음대로 접할 수 있거든요. 근데 희망이라는 것은 오로지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는 앞으로 선생님들로부터 큰 희망이라는 정말 좋은 선물을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한 번 받으면은 그게 한 학기만 남는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그 효과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비록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지만 이로 인해서 매우 큰 변화가 우리 한국 교육 전반적으로 확산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요. 교수님께서는 외국에서도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보셨잖아요. 외국에 유학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사실 외국 교육 시스템이 많이 국내에도 많이 들어오는 그런 효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외국 거라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섣불리 조기 유학 보낸 케이스 절반이 명문대 들어간 우리 한국 학생 절반이 중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준비가 안 돼서 들어간 경우고, 그리고 미국의 경우를 저 잘 아니까 말씀드리는데 미국의 평균 교육은 한국의 평균보다 못해요. 그래서 자유학기제라는 것이 뭐 외국을 모방한 시스템이 아니라 정말 한국에서 정말 좋은 시스템을 창조해낸 것이니까 모두가 다 처음에 하실 때는 참 서툴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것이 분명히 크게 성공해야 될 거고, 지금 이야기 들어보고 또 통계를 보니까 좋은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가 커요. 네,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선생님들도 변화하고 굳이 외국까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 자유학기제가 도입이 된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